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산해수 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진행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그렇게 괜찮다, 애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강 기자. 네,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지내나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뭐 보도 없어. 강명수가 보도 안 해. 놀아. 이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짜면 여러분들이 기레기라고 가혹하게 비판해 주시고, 저는 이 탐사보도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취재를 계속 하고 그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있는 팀이 지금 그렇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론스타를 탐사 오, 취재했던 그럼요. 그 하는 팀이잖아요. 너무 기대된다. 강명수 기자. 론스타의 심장을. 그러면은 미리 사죄드리겠습니다. 비사죄 선사과. 자, 인사하지 마시고. 자, 다음 정 기자. 정현욱이에요? 오, 되게 쿨하게. 재수없어. 뭐 이런 말했으면 됐지. 누가 뭐- 막 잘나 보이면 되게 싫어한다. 견제하고 막. 아, 되게 좀 약간 좀 재수 없어. 아, 그래서 뭐 근황.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다음 작가님. 작가입니다. 따라해가지고.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네, 작가입니다. 오 기자. 네,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맞아, 더 라이브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왜 여기서요? 아, 왜 저래? 꼭 얘기하고 싶어. 아, 채팅방에 어. 막 나 쉴드를 또 너무 쳐주세요. 왜 뭐가 공격해요? 네? 그냥 이제 막 어떤 분이 뭐 저 월요일 날 출연했잖아요. 근데 그 제 다음 차례가 유시민 이사장이랑 박형준 뭐지? 핫한 위원장? 코너 다음 네, 직전에 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 코너가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빨리 그래서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 어떡해. 막 우기정 기자 잘한다 막 이러고 그걸 써서 봤어요, 선배? 아니 뭐요? 집에 가는 길에 보지. 아, 진짜. 아, 여러분 당연히 뭐 유시민 이사장과 그분들 말씀하신 빨리 보이신 마음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기정 기자 하는 게 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기정 기자 실드 일부러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기정 기자 실드 많이 해주세요. 더 라이브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뭐 근황이 더 라이브 근황 재밌었어요. 얘는 로고 듣고 묻힌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놈들 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지? 대들기에 흠터레스팅한 감정이 그렇게 안 느껴지신다면 돼요. Interesting.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제 감수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죠. 이 쏟아지는 뉴스, 진짜 근데 이번 주만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아니, 요 리액션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주가 너무 이거를 아 근데 항상 그래. 너무 매주. 다이나믹 코리아. 이번 주 되게 육포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례적이라는 듯이. 너무 이례적으로 너무 안철수의 복귀와 안철수 오시고 너무 많다 지금. 안철수 의원 복귀하는 리포트 일요일에 했잖아요. 네. 현충원 너무 사건. 웃겨갖고 왜? 왜요? 방송을 갑자기 큰절을 넙죽하시고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절로 정계 복귀를 알렸습니다. 깜짝 놀랐어. 뜬금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앵커는 이제 사실 다음 이제 앵커멘트 읽을 네. 준비하면서 이제 리포트 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절을 아니, 그림을 보시면 웃겨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저기 현충원 방문해가지고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꿉니다. 뭐 새 정치를 꿈꿉니다인가? 그건 근데- 예전에 그렇게 썼었고. 아 예전이에요. 그래서 막 예전에 썼었고. 이제 뒤에 뒤에 댓글에 사람들이 이제 막 썼는데 베스트 댓글이 안철수를 너무 임신 공격하는 거 이게 빨리 나으세요. 빨리 나. 나으세요. 빨리 빨리 나으세요. 뭘 나와? 나 아 히읗 받침에서 굵직한 뉴스 입술여서 주목받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치 뉴스 브리핑 브리핑.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캐치했네, 누가 했냐? 광수야. 자 강병수가 했는데 네. 강병수가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했던 김성태 의원 와, 업장이 기레기. 무너지는 뉴스죠. 무죄 오보 기레기. 기레기 오보와 기레기 김성태 의원을 보내려고 무리한 취재와 보도를 해 피사실을 기사로 허위 공표했다가 사실을 기사로 명예훼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언론 탄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자 그럼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죠. 해보시죠. 왜 이걸 골랐나요? 그러니까 제 항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죄가 묻혔어. 그죠. 무죄가 나왔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걸 설명드리기 위해 이 기사를 골랐고요. 제목은 뭐죠? 제목은 부정 채용 맞지만 뇌물은 무죄. 왜? 왜? 네, 김준호 기자가 쓴 저와 함께 계속 취재를 같이 했었던 그러니까. 김준호 기자가 쓴 건데 네. 자, 핵심 키워드 뭔가요? 핵심 키워드는 조금 더 두고 봅시다입니다. 이심을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럼 죄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부정 채용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부정 채용이 맞지만 이게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4단계 얘기하기 전에 네. 댓글 하나 읽고 들어갈게요. 댓글에 다음에 타미님께서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상 죄가 되려면은 몇 단계를 거치잖아요. 뭐가 의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무슨 피해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미싱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크게 4단계입니다. 4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2011년 3월에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의 이력서를 이 당시 KT의 실질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건네고 그래서 이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요. 2011년에. 그다음에 1년 이건 반쯤 팩트 맞아요? 그렇죠. 이건 팩트예요. 이건 뭐 다 인정이 재판장에서 됐어요. 인정이 된 다 인정이 된 네, 사실. 그렇습니다. 1년 반쯤 뒤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이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이 국감 증인에 채택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네. 설명을 드렸었죠. 네, 네, 네. 않고 이 세 번째 단계가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한 달쯤 뒤에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를 되게 열심히 도왔어. 김 의원 딸 우리 회사 계약직으로 있다는데 이 사람 정규직으로 채용해. 그런데 그때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데 네네. 그때 그 위원회에 김성태 의원이 있었죠. 그렇죠. 환노위 국회 당시 환노위에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서류 전형도 거치지 않고 김 의원의 딸이 조작된 결과로 KT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1, 2, 3, 4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졌던 이 부정 채용의 과정에서 이 3단계가 핵심이에요. 3단계. 그러니까 지시. 지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해라라고 이 지시가 있어야지.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그렇죠. 전환해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야지 이게 뇌물이 공여가 되는 거고 뇌물을 준 게 되는 거고 이 딸의 채용을 대가로 받은 게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네, 된다. 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뇌물을 준 사실과 받은 사실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 뇌물을 준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 의원은 무죄. 하지만 이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당시의 어떤 정황들은 모두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됐지만 부정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여러 증거들로 밝혀냈지만 이 뇌물 공여를 하는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당연히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증언만으로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뇌물 수수도 있고 뇌물 그렇죠. 공여도 되는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석채가 대가성에 졌다는- 대한 네.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증언이 핵심인데 그쵸. 이 증언이 살짝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 그렇죠. 이거군요. 뇌물을 줬다는 그 사실이 되게 불충분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이거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떤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소?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딸을 채용해 준 딸을 거. 채용한 대가로 그거를 이제 아빠가 받은 거로 본 거죠. 근데 이제 뭐 일식집 영수증이 핵심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는데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었다. 뭐 그건 댓글이 많은데 요거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직접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YICH 땡땡땡님께서 은밀한 자리에 카드로 결제하는 놈이 누가 있냐 뻔히 예상되는 반격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건 봐주기 수사다. 네, 요거 무슨 말이야? 얘기죠? 이게 일식집 얘기가? 이 일식집 얘기가 유일하게 나온 증거물 하나가 네. 이 서유열 사장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자기가 기억하기로 2011년에 나랑 이석채 회장이랑 김성태 의원이 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잘 봐주라 하는 논의가 있었다. 오갔다. 네, 있었다. 오갔다라는 거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물이 없어요. 같이 셋이서 모아서 뭔가 결제를 했다고 하는 어떤 카드 영수증이나 영수증은 있었다는 거잖아. 그게 2009년에 2009년에만 영수증이 있는 거고 2011년에는 없구나. 11년은 없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로 우리가 2011년에 모인 적이 없고 2009년에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서유열 사장의 카드를 보면은 그때 결제된 게 있을 거다라고 말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특히 그 보면은 검찰이 뭐 사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냐 이런 관련 댓글이 많았어요. 작가님이 여기 KBS 사이트랑 클리앙 댓글 좀 읽어주세요. KOAK98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재판부가 부정채용을 인정한 걸 보면 검찰이 김성태를 KT 업무방해죄 또는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으면 유죄가 나오는 것. 그러나 검찰이 애매한 뇌물죄로만 기소, 고의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작전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하셨고요. 클리앙에서 혼자 걷는다님께서 아무리 봐도 기소를 개떡같이 할 것 같은데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잘 네. 읽는다. 되게 안 까이려고 막 칭찬해 놓는 거야.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한 게 사실 다른 걸로 기소를 했으면 유죄가 나올 만한 건데 이게 좀 고의로 이거 좀 유죄 나오기 힘든 거 증거가 없으면 빼박 증거가 없으면 유죄 나오기 힘든 걸로 일부러 기소한 게 아니야라고 이제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이분은. 네, 일단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에서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으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는 과정 이건 뭐 결탁이 아니라 또 이거 잘못 말하면 기자와 검사의 결탁이 돼 버리겠는데 저희가 취재하고 하는 바로는 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의 법리 자체가 사실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으로 KT에 직접적으로 인사상의 어떤 지시를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법리상으로도 처음부터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리기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직권남용이 왜 이게 성립하기 힘든 범죄인가. 이게 내가 누구를 할 수 있는 직권이 있어야 내 바로 직속 부하라거나 그렇죠. 어떤 내 바로 밑에 후배가 아니라 뭐라 하지? 부하 직원이나 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할 직권이 있는데 이거를 남용했을 때 이게 직권남용인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남용할 직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권력자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뭐를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뭘 시켰을 때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할지 이런 거는 김성태의 직권이 그러니까 그 있었을 부분을 수 되게 있다? 법리적으로 많이 따져봤는데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은 안 된다고 판단을 네, 한 거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그 세세한 증거물이 뭐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다 한 번에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이런 거 자체는 처음부터 좀 후순위로 몰렸던 거고. 아무튼 뭐, 부정채용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부정채용의 정황 같은 거는 뭐 명확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끝나고 나서 김성태 의원이 아주 그냥 자신만만 의기양양해가지고 저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제가 김성태 의원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마치 그 법리상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의혹들을 다 끝났고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에 의해서 희생당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는 총선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허탈감을 줬더니 방점은 이 부정채용이 부정채용이었지. 보면은 이 판결문을 보면은 부정채용의 그 상황이 가관이에요. 막 진짜 거의 그냥 떠다 이제 먹는 수준으로. 그거 그냥 물치게 판결문 했는데, 있으면 판결문 고개를 좀 있으니까 봐주세요. 보면은 판결문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런 메일을 주고 받아요. 이게 보면은 이 누구랑 사람한테 채용 담당관이 개인적으로 준 그 김성태랑? 김성태의 누구냐? 딸한테 딸한테. 네, 어. 이 정도 담당 담당하고 이런 메일을 거. 주고받아? 네, 채용 담 그 이거 자체가- 여차주 이거 하잖아요. 그럼 땡땡 씨 안녕하세요. 채용 담당 땡땡땡입니다. 와. 간략하게 팀장님께 내용 들었습니다. 오늘 퇴근하셔서 꼭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 부탁드릴게요. 와우. 상세한 내용은 내일 합격자 발표 끝나고 차 한잔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했는데 어. 온라인 인성검사를 치렀잖아요. 근데 이걸 불합격해요. 이게 아, 진짜?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 인성검사. 정말 그냥 수검 검사 부탁드릴게. 이거는 그냥 엔간하면 네가 좀 해라 하는 건데 이것도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보면 인성 검사를 딸이 통과를 못했구나. 못했어요. 그렇게 불합격.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성검사는 객관적으로 채점은 하나 보네. 아, 있어요 기준이. 구직자 열받았어. 구직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성 검사에 불합격했는데 합격한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그걸 또 넘겨주고 그다음에 또 이 아까 말한 이 채용 담당관 땡땡땡이 이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그 양식을 송부하면서 응시할 지원 분야를 지정해주고 자기소개서에 쓸 지원 동기까지 안내해주고 안내를 해줘. 네. 지원 대박. 동기를 안내해줘? 지원 동기를 안내해주고 막 네 맘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네. 그렇죠. 대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채용 면접관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자기소개서의 주요 부분을 공란으로 제출하자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해 헐. 자기소개서를 다시 제출받기도 해요. 아니 대박이다. 분야를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걸 또 공란으로 제출을 한 거야? 그렇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취업할 마음이 없었나 보네. 아니 이게 제가 만약에 KBS에 이렇게 지원했다면 누가 저한테 이런 걸 해주겠어요. 갑자기 와서. 야 이건 말이 안 되네 진짜. 네. 이건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없는. 팩트고 사실인데 이거 아니 진짜 구직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개빡치겠다. 누가 어때요? 당사자 입장에서. 개빡치네요. 아니 왜냐면 채용 담당자한테 메일 받는 게 다 그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나 끝나고 개- 차 한 잔. 끝나고 차 한 잔. 이거는 화가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성 검사에서는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꿔주고 이제 면접 단계에서는 합격으로 다 뜨긴 해요. 근데 뭐 아마 특별 관리가 돼 있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공란으로 써니까 이런 거 이렇게 써오시면 됩니다. 써주십사. 써주십사. 다시 좀 보내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아니 요게 제가 받은 판결문인데 하고 요 맨 마지막 이 비고란에 김땡땡 부 새누리당 의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네. 비고에다가 써놓은 거야? 비고에 다 써놔요. 이 사람들은 VVIP의 자녀 이래가지고 따로 관리가 되고 수시로 와가지고 고충 사항도 한 번씩 들어주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무죄야? 그렇죠. 전국의 구직자 여러분들 진짜 개빡치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무죄. 죄가 없다. 죄가 왜냐? 없다. 이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말하면은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그 대가 판단은 그런 없이 거잖아. 한 거다. 법리적 판단은 그런 거잖아. 알아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대가가 받은 게 입증이 안 없는데. 됐다. 이게 입증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아직 뭐 판사님이나 검사들도 뭐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판결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는 더 빡친다. 근데 이거 사실 기사 뜨고 나서 제 주변에서 강병수 기자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고소장 영향이 펄럭이시는 없는지. 분이잖아요. 근데 고소 당하지 않을까. 명예훼손으로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뭐 제가 기사에 김성태 의원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진 않았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저는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다. 그래. 부정 채용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저거 뇌물수수 이런 식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었다. 이거를 검찰은 뇌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기사를 했다. 썼기 때문에 뭐 제가 의도적으로 김성태 의원을 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기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집어넣어. 정말로. 자 다음은 우리
정유럽 기자 어떤 예. 리포트인가요? 토요일에 나갔던 최유경 기자의 컨테이너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들 퇴근했어요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제목만 들어선 네, 일단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건가요? 사람이 먼저다. 하나의 먼저.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전남 광양에서 이제 20대 남성이 그 광양에 있는 조그만 컨테이너 청소 업체인데 거기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대요. 세제에 톨루엔이라고. 이제 그걸 컨테이너를 닦는 예, 세제. 예, 예. 그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제 부모님이 퇴근을 안 하니까 아들이 전화해서 또 안 받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아직 좀 후유증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한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 부모가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작업자들이 교대로 왔을 때 발견됐겠죠. 그럼 또 너무 늦었을 수도 그렇지. 있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 그래서 그 업체를 가봤더니 그 업체에서는 애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녹취가 나와요. 아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녹취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비슷한 일이 4번이나 있었대요. 그렇게 쓰러졌던 일이. 그 아들이 똑같은 일을.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잃었다는 그 사고를 이제 이 최유경 기자가 현장에 가서 좀 깊이 파본 뉴스라서 좀 진짜로 묻혔어. 이 뉴스가 처음 들으시잖아. 근데 최유경 기자한테 이제 오늘 우리 방송 때문에 물어봤는데 사실 취재 후기가 더 재밌었어요. 내용도 좀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근데 그렇게 독성물질 다루는데 보통 2인 1조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안전장구 지급도 안 하고 아니 마스크는 써. 마스크도 지급 안 하고 회사에서 아예 지급을 안 했대.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그 여러 사업체 가지 잘못인데. 안전 수칙을 위반한 이게 뭐 그래서 여수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이 업체가 여기서 리포트에서는 뭐 그냥 할 말 없습니다 정도 나갔는데 예. 일단 업체에서 그랬대요. 그 노동자가 톨루엔 중독자다. 우리 본드 마시듯이. 이 뭔 개소리야! 그랬다는 거야. 그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톨루엔을 좋아하는 중독자라는 거야. 무슨 근거로? 근거는 없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차를 이 노동자의 차를 검사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 차에서 톨루엔 성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평소에도 그거를 흡입을 하는 걸로 의심이 되는. 전에 4번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인사위 회부를 안 해갖고 징계를 안 해서 그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마스크 안 찼어? 하고 징계를 자기네들이 안 해서 얘가 버르장머리 없이 마스크도 안 하고 자꾸 들어가서 자꾸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마스크 자기들이 안 준다며요. 그렇죠. 뭐야?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리고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이제 막 우리 이런 데 취재 가면 막 못 찍게 막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셨대. 막 우악 이러더니 파출소로 신고를 그 자리에서 하셔갖고 출동을 해서 임의동행해서 취재진이 경찰서까지 갔대요. 뭘로? 최경 기자가 네. 의아는 왜 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부딪혀갖고 쳤다고 부딪혔다고? 넘어졌다고 이렇게. 와 대박이다. 폭행죄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사과를 하면 합의해주겠다 그래서 사과하고 합의했대요. 아니 이제 뭐 그게 빨리 취재를 해야 되니까. 잡으면 없었고 싶었나 보지. 좀 어이가 없죠. 어. 그냥 이게 작은 업체고 그다음에 뭐 이분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거는 김용균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겠죠. 아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겠네요. 지방에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보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업체인데 뭐 진짜 정말 열악한 환경들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죠. 이게 단면을 보여준 기사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의 SENS 땡땡땡님이 사업주 쳐 넣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처럼 쓰면 벌받지. 여기 딱 사람을 도구처럼 쓴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당연히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람의 양심이나 선의에 기대서 시스템이 돌아가거나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이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고 규제라는 게 있고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 법이 아예 없나? 그래서 이런 댓글도 있어요. 작가님이 여기 밑에 네이버 댓글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 민스 땡땡땡님이 진짜 허리네 뭐야? 가슴이 먹먹하네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가요? 회사가 망할 정도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위트랜드에서 절티는 수녀님께서 이유불문 사망자 나오면 한 5억씩은 때려야 되는 건데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정유럽 기자 말한 것처럼 아니 당연히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회사의 돈 물론 뭐 작은 업체고 뭐 열악할 수 있지만 아직 사과도 안 하고 당연히 보상도 안 했대요. 그 업체에서는 거꾸로죠. 아까 징계를 안 해서 이랬다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작은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안전 그 마스크를 뭐 살 비용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 지급을 못했다거나 뭐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걸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업체 이 태도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톨루엔 중독이라는 얘기를 해요. 톨루엔. 야,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 그 뭐 진짜 징계를 제대로 안 해서 마스크를 안 했다는 둥. 징계를 누가 받아야 되는데. 해서 뭐 하여튼 아무튼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가 사실 뭐 이 전태일 열사 이후로 사실 인간을 노동자를 진짜 이 노동의 권리나 인간적인 권리보다 어떤 이윤을 추구하면서 점점 괴물이 돼가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좀 찾아가는 방향으로. 그런데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 아니 그 업체의 주장을 정말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니 100번 양보해도 안 되지. 100번 양보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거를 그냥 뭐 그게 사실이라 손 치더라도 아니 이거는 뭐 그냥 감독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놀랍는데요. 참. 그러니까 너무 묻혔어요 이 뉴스가. 아 너무 소름 끼치네. 그러네요. 아 이게 16일부터 이제 김용균법 이른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됐는데 진짜 이렇게 보호받는 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니까. 이 허가 내준 공무원들도 다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 하여튼 이런 이슈에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로고 듣고 기르기 반풀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